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독립기념관장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취소 이유에 대해 신임 관장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힌 반면 독립기념관 측은 새 관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다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37년 만에 자체 경축식이 취소됐다고 설명합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관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기관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매년 진행된 경축식이 취소된 건 37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축식 취소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9일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청을 했거든요. 백가족을 모시고 경축식을 하겠다라고. 근데 경축식 행사가 취소되었다라고 그분들에게 금요일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김영석 신임 관장이 같은 날 정부 주최 다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자체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경축식 미개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해온 충청남도가 자체 행사를 하겠다고 밝혀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에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광복절 경축식 취소에 대해 광복절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드러낸 거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주최로 열린 쿠바 수교 기념행사에선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연구자 전원이 김 관장이 인사말을 할 때 등을 돌리며 항의를 표시했고 독립기념관은 해마다 광복과 개관을 기념하면서 광복회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관장 김영석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광복절 관련 정부 행사에 불참의 뜻을 밝힌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오는 15일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이를 두고 비판이 거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 즉 옛 문화재청이 강제동원 표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도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지만 우리 정부는 어째서인지 강제동원 문구 없는 세계유산 등재에 선뜻 동의를 해준 건데요.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일본 정부에게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해 전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6월 말 국가유산청도 외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숙소 지역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며 이를 근거로 강제동원에 대한 전체 역사 해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유산 등재에 실패한 일본 정부가 이코모스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강제동원에 대해 제대로 전시하도록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우리 외교부는 전시물에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전시물에는 식민지에서 정당하게 국민을 동원했다는 의미의 징용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였다 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 세탁에 한국 정부가 동조 내지는 방조한 외교 참사라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는 통상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국인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22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공식 반대하면서 조선인 1,200명이 사도광산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45년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홍보물을 만든 바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 외교부를 상대로 정부 스스로 내부 의견과 과거 입장을 뒤집고 강제동원 표현 없이도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동의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숨진 뒤
처음으로 권익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와 함께 상급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모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사망 나흘 만에 첫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 권익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에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에게 종결 처리는 안 된다며 무기명 투표를 제안해서라도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인 상급자였던 정승윤 부위원장을 향해선 업무 과다든 업무 마찰이든 간에 직속 부하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윤 부위원장은 종결 처리는 위원들이 함께 결정한 것 아니냐고 위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인이 국회에서 질의를 당하고 얼마나 고충이 컸겠느냐, 자신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답한 뒤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앞서 고인의 빈소에서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죗값을 치를 거라고 권익위 수뇌부를 비판하자 뭘 잘못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익위가 잘했는데 원칙대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정치권, 엄밀히 말하면 야당을 겨냥한 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권익위 수뇌부를 고발하고 상임위별로 청문회와 함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처음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종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익위 수뇌부에 있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임신 36주째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 경찰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버와 병원장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받았고 수술 비용으로는 90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태아는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아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일단 해당 여성과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져 낙태죄 적용이 불가능하고 복지부도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분만이 게시된 이후에 태아가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죄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유튜버에게 병원을 소개한 지인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작년 6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